충주 지역 모든 고등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한 지역 전체 학생이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충북 첫 조립식 모듈러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교실이라 부정적 인식은 여전합니다. 시행 1년도 안 된 청주공항 셔틀 운행이 국제선 취항을 앞두고 중단됩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동서양의 건축 양식을 보루지는 100년 역사의 음성 한옥성당이 철거 위기를 맞았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너무 늦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가운데 밤사이 10cm 넘는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는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이제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설상가상 한파에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출근길은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의 눈폭탄이 충북 전역을 덮쳤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부터 자정까지 강풍과 함께 강한 눈발이 집중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 강한 눈발을 헤치며 서행합니다. 시내 도로 곳곳은 하얀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걷지도 못하겠다고요.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서요. 눈 좀 잠깐 녹여놓으려고. 현재까지 지역별 적설량은 한때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충주 수안보가 시간당 2cm 넘는 눈이와 최고 15.2cm를 기록했고 제천 덕산 14.5, 진천 위성센터 14.2, 청주 5.3cm 등입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청주 지북교차로 부근에선 택시와 SUV가 충돌해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비슷한 시각 진천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45인승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 19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에 접수된 17건의 눈길 사고로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대부분 미끄러짐 단독 사고로 큰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어젯밤 9시부터 충북 전역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여전합니다. 특히 제천, 괴산, 보은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지는 등 곳곳에 강추위까지 겹쳐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 전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쳤던 눈이 낮부터 다시 시작되는 데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충청북도와 각 지자체는 현재 비상근무 2단계를 가동하고 장비 360여 대와 인원 650여 명을 투입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한편 지난 6일 늑장제설로 공개 사과했던 이범석 청주시장이 이번 대설특보에 총력 대응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청원구 제설 전진기지를 전격 방문해 대설 장비와 자재 비축 현황, 비상근무 체계 등 대응 태세를 직접 확인하고 24시간 선제적 제설을 지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6일 늑장제설로 1cm 눈에 도심 교통이 마비되자 시민들의 질책을 받았고 이범석 시장은 이튿날 공개 사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충주시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충주시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전체를 보낼 계획인데요. 2,000명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해외 연수를 하게 되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충주의 모든 고등학생이 해외 연수를 갑니다. 과거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 중심으로 했던 해외 연수를 모든 학생에게 문호를 넓혔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해외 경험을 시켜서 세계 시민의 역량을 기르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충주의 고등학교는 10개 학교, 고등학생은 모두 5,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한 학년 전체를 보내게 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들이 유력합니다. 전체 예산은 28억 6천여만 원, 학생 1인당 140에서 150만 원 선입니다. 충주시가 1인당 100만 원씩 21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이 부담하던 체험학습비 6억 8천여만 원이 보태집니다. 교육 경비로 해마다 40에서 50억씩 지원하던 충주시가
고등학교 교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예, 기존 교육경비는 그대로 나가고요. 다만 사업이 종료되는 체육관 건설 등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업비 대체하고 추가로 10억 정도 세워서 해외 연수는 3,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학교별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주시청 그리고 각 학교 담당자들이 서로 모여서 지금 12월 중에 추진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단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교육활동을 하고 또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지 또 해외 교류는 어떻게 할지. 학생 수가 적은 일부 학교나 특정 학교가 해외 연수를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 지역의 고등학생 전체가 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교육지원청의 실험 결과에 따라 충북은 물론 전국적인 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도 인구가 썰물처럼 빠지면 교실은 다시 텅텅 비게 되지요. 번번이 새 학교를 지을 수도 없는 도교육청이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습니다. 학교가 증축될 때까지 과밀학급을 막겠다는 건데 학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앞에도 충청북도교육청 앞에도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섰고 상복 시위까지 벌입니다. 모듈러 교실 설치를 막기 위한 청주 내곡초등학교 학부모들입니다. 모듈러를 철회하라!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3층짜리 건축물과 1층짜리 실내 체육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늘면서 생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충북에서 처음 제작한 조립식 모듈러 교실입니다. 학교를 증축할 때까지 임시로 쓴 뒤 해체했다가 필요한 곳에 다시 조립해서 쓰기 위한 겁니다. 내년부터 정상 운영되면 27개 교실과 2곳의 교사 연구실이 늘어 많게는 33명에 달했던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까지 줄어듭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다 보니까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학생 수요가 많아가지고 수업하는 교육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기존 모듈러 교실과 비교해 방음 문제가 개선됐고 모든 자재는 친환경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화재 시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단열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처럼 일반 교실 수준의 소방시설도 갖췄습니다. 제작 기간은 5개월 정도로 짧아 학교별로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시 개발이나 인구 이동이나 출생률 저하 문제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모듈러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일종의 조립식 컨테이너 교실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큽니다. 해소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죠.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립식 건물이래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되게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과밀학급 해소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모듈러 교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내년부터 충북 학교에서 사용하는 운영 경비가 26% 이상 늘어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교 예산의 자율성 확대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내년부터 학교별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기본 경비를 평균 26.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학교 운영 경비 예산은 2,651억 원으로 559억 원 늘게 됩니다. 늘어난 예산은 맞춤형 학생 성장 지원과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또 탄소 중립 환경교육 추진 등에 사용됩니다. 중부내륙 연계발전특별법 추진을 요구하는 충북 번역별 순회 결의대회가 남부권부터 시작됐습니다. 중부내륙발전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 옥천군에서 충북 남부 3군 단체장과 정치인, 주요 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댐 규제 등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남부 3군의 특별법 제정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군 전체 면적의 83.8%가 규제에 묶여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며 특별법 제정 촉구에 앞장섰습니다.
결의대회는 다음 달 충북 중부권과 북부권에서 권역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부내륙특별법 공동위원회는 특별법 제정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김영한 지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정 범도민기구입니다. 성당하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건물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음성에는 100년 역사를 지닌 한옥 성당이 있습니다. 동서양 건축 문화를 함께 지닌 독특한 형태로 지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성당이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꺾인 기와 지붕. 맞은편에는 책을 펼친 듯한 또 다른 모양의 지붕이 드러납니다. 한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붕 형태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기둥과 보, 지붕을 널기 위한 석가래까지 한옥 특유의 건축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건 외국의 건축법입니다. 이렇게 기둥을 중심으로 3면으로 나뉘는데요. 전형적인 유럽 바실리카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발견됩니다. 음성읍에 있는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의 옛 예배당 건물입니다. 동서양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양새로 문화재적 가치가 적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갖다가 존중을 하고 토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흔적들이 바로 이 성당 건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923년에 지금의 형태로 지어져 일제에 의해 폐교되기 전까지 초등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수행해 역사적 가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외에도 같이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철거될 위기입니다. 10년 넘게 활용하고 있지 않은 데다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은 교구 측이 신자 의견을 받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를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몸이 단 건 충청북도와 음성군입니다. 부랴부랴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며 설득하고 있지만 결정은 소유주인 교구의 몫입니다. 등록문화재 신청은 교구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년 역사와 가치를 지닌 164제곱미터의 아담한 한옥성당. 철거가 결정되고 나서야 뒤늦게 존재와 가치가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야심차게 도입한 무료 순환버스 운행이 새해부터 중단됩니다. 탑승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9달 만에 사업을 접기로 한 건데요. 국제선 재개를 앞두고 너무 이른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가용이나 열차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4월 도입된 청주공항 무료 순환버스. 여객 청사를 출발해 원거리 주차장 2곳과 청주공항역을 거쳐 다시 청사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7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비수도권 공항 가운데 전국 두 번째로 공항공사와 지자체가 비용을 반씩 분담한 대표적 협업 사례입니다. 걸어오는 거리를 이렇게 태워다 주니까 편하고 끌고 와야 되잖아, 무거운 거 다. 근데 짐 다 싣고 지금 타고 오는 거 훨씬 편하지. 시행 9달째를 맞은 순환버스는 여전히 사전 홍보가 부족했지만 알았으면 버스 타고 왔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네. 정류장별 버스 도착 시각 안내, 그늘막 설치 등 사업 초기 지적됐던 문제들은 상당 부분 개선됐습니다. 특히 20분당 한 대로 고정됐던 배차 간격을 열차나 항공기 출 도착 시간에 맞춘 탄력 운영제로 바꿔 대기 시간도 줄였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한 번씩 오는 건데 시간이 봐가지고 안 오면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보니까 거의 15분에 한 번씩 있고 10분에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항공사 본사가 탑승객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공항공사는 버스 정원을 25명으로 잡아 시행 7개월간 평균 탑승률을 약 19.4%로 평가했는데 실제로는 정원을 16명으로 개조한 버스라 실제 실적은 10%포인트 이상 높은 30.3%입니다. 또 혹서기인 8월에 약 44%를 기록했을 정도로 계절별 탑승률 차이가 크다는 점과 최고 수요가 예상되는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통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96%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공항 자체 설문조사 결과와도 다른 결정입니다. 국제선 재개를 코앞에 둔 만큼 좀 더 지켜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요? 한 3-4번은 이용한 것 같아요. 항상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사업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버스기사 3명도 이달 말이면 떠나야 합니다. 정년을 하고 여기를 온 건데 어디 또 마땅히 들어가기도 금방 어디 들어갈 데도 없는 거고 난처하지요 뭐 주더라. 청주공항은 본사 결정을 따라야 해 아쉽다며 장기적으로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한국노총조합원이 흉기로 B조합원을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B조합원을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자재를 나르던 굴착기 기사가 뒤에 있던 노동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현장은 규모가 50억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도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겨울 꿀벌 실종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동물방역과와 축수산과 등 7개 과가 참여하는 대책반은 꿀벌 실종 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주간 상황을 파악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꿀벌 응애 방제 적기인 7월에 방제가 충분하지 않아 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에도 월동 꿀벌 실종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충북에서는 전체 19.7%인 5만 1,000여 개 봉군이 실종 피해를 입었습니다.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다 해직된 충북의 교사들이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해직 교사 24명은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가족까지 빨갱이로 낙인 찍혀 일상이 파탄나고 3명은 오랜 투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피해 회복 방안은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진실화해위원회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다며 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배상과 보상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천 지역의 가파른 인구 증가에 발맞춰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도 대폭 증설됩니다. 진천구는 문백면 음식물 처리 시설 부지에 138억 원을 들여 하루 처리 용량 4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 시설을 신설하고 준공에 앞서 종합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음식물 처리 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이 10톤이라 최근 하루 30톤씩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 음성군 맹동면 옛 매립장에 하루 4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이 증설돼 내년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하고 하루 50톤인 진천 음성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용량도 오는 2025년까지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괴산군이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2년 만에 33% 올립니다.
괴산군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월 15만 원인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괴산군은 이어 참전유공자와 포훈 명예수당도 내년 하반기 중 인상할 예정입니다. 옥천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과 공급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옥천군은 청풍명월 향수 한우 세트와 옥천 산림협동조합 잡곡 세트, 금적산 벌꿀, 또 향수 OK 카드와 전통문화체험관 숙박권 등 답례품 공급업체 10곳을 선정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들리시나요? 온 가족의 즐거운 음성.